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그라프 2026에 발표된 HL Outpaint Course to Fine Video Outpainting for High Resolution Long Range Videos 논문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제목에 이제 HL이 High Resolution의 H, Long Range의 L인 만큼 이제 긴 영상에서 넓은 영역을 고해상도로 확장하는 비디오 아웃페인팅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논문의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은 긴 영상에 대한 아웃페인팅 결과입니다. 노란 점선이 이제 원본 영상의 영역이고 아웃페인팅 확장된 장면이 이제 1110 프레임까지 길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은 큰 공간 확장에 대한 이제 사례입니다. 512 바이 512 크기의 입력 영역을 각각 1080 바이 1920 그리고 2560 바이 2560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연구는 단순히 영상의 경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 공간 확장과 긴 시간 범위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네, 인트로덕션부터 보시면 비디오 아웃페인팅은 입력 영상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시각 정보를 생성하는 작업입니다. 고정된 화면비의 영상을 다른 디스플레이 형식에 맞게 변환을 하거나 다양한 편집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넓은 영역을 이제 생성하면서도 긴 영상 구간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연구 중에 이제 인피니티 캔버스 이게 구 팔로우 열 캔버스인데 영상을 패치 단위로 처리해서 넓은 공간 확장을 지원하지만 각 영역이 제한된 정보만 보고 생성을 하기 때문에 반복되거나 서로 맞지 않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M3 DDM은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긴 영상을 처리하지만 움직임이 빠른 경우에 키프레임 사이에 정보가 부족해서 시간적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그 기존 방법은 공간 확장과 시간 확장 중 한쪽에 주로 초점을 이제 맞추고 있으면서 두 문제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해상도와 긴 시간 범위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전체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아이디어로 구성됩니다. 먼저 콜스 투 파인 방식에서는 전체 영상을 낮은 해상도로 압축을 해서 전역적인 장면 구조와 긴 시간 흐름을 먼저 구성합니다. 이후 이 결과를 가이드로 사용을 해서 전체 프레임을 채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해상도의 세부 정보를 복원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이제 글로벌 로컬 프레임 스와핑인데 이제 희소하게 선택이 된 그런 키프레임만으로는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나 이제 장면 변화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키프레임과 주변 프레임 구간의 정보를 디노이징 과정에서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멀리 떨어진 프레임 사이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가까운 프레임에서 관찰되는 움직임을 함께 반영을 합니다. 구체적인 구성은 조금 이따 뒤에서 단계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관련 기존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3 DDM은 전체 영상에서 희소한 이제 키프레임을 추출을 하고 이를 긴 영상 생성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M3 DDM 플러스와 아웃드리머는 이러한 접근을 조금 더 긴 시간 범위로 이제 확장을 했지만 넓은 공간을 크게 생성하는 상황까지는 고해상도로 생성하는 상황까지는 충분히 다루지 못합니다. 반대로 인피니티 캔버스는 전역 위치 정보와 이제 패치 기반 생성을 이용해 넓은 영역을 확장합니다. 다만 각 영역이 지역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영역 사이에서 구조가 반복되거나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연구는 긴 시간 범위와 넓은 공간 확장 중 한쪽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두 조건을 함께 만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 영상을 처리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자기 회귀 생성이 있는데 이 방식은 이전에 생성된 프레임이나 영상 구간을 조건으로 다음 구간을 순차적으로 생성합니다.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길이가 짧더라도 영상을 계속 확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학습할 때는 실제 영상 구간이 조건으로 이제 주어지는 반면에 추론할 때 모델이 직접 생성한 결과를 다시 조건으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앞부분에서 발생한 작은 오류가 뒤쪽으로 계속 전달이 되면서 이제 구조나 화질 오차 누적이 생겨서 점차 무너질 수 있습니다. HL 아웃페인트는 본 연구는 이런 순차 생성 대신에 전체 영상의 전역 구조를 먼저 구성을 하고 각 구간이 이전 생성 결과에 연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병렬로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서 긴 시간 영상에서 발생하는 오류 누적을 줄이게 됩니다. 전체 구조를 먼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HL 아웃페인트의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구조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위쪽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입력 영상을 낮은 해상도로 압축하고 전체 영상의 이제 구조와 시간적 흐름을 담는 가이드를 생성합니다.
이후 아래쪽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가이드를 원본 영상에 삽입해서 누락된 프레임을 시간 방향으로 완성하고 마지막으로 고해상도 세부 정보를 복원해서 최종 결과를 생성합니다. 정리하면 전체 구조를 먼저 안정적으로 만든 후에 이를 고해상도 영상으로 긴 시간 영상으로 정확하게 구체화하는 콜스트 파인 방식입니다. 이제 각 단계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GCG를 생성하기 위해서 입력 영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력 영상은 목표 크기 캔버스에 이제 패딩되어 있고 원본 영역과 생성할 영역을 구분하는 마스크가 함께 주어집니다. 전체 해상도와 영상 길이를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입력 영상과 마스크를 디퓨전 백본이 지원하는 해상도 공간으로 축소합니다. 그 다음 전체 F개 프레임에서 이제 K개 키프레임을 균일하게 추출합니다. 여기서 K는 이제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프레임 수입니다. 오른쪽 예시에서는 100프레임 영상에서 여기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100프레임 영상에서 5개의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건 모델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 전체에 분산된 이제 키프레임을 함께 처리하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멀리 떨어진 시점의 장면 구조를 한 번에 참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키프레임은 긴 영상의 전역적인 구조를 연결하는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제 희소한 키프레임만 사용하면은 키프레임 사이에서 발생하는 빠른 움직임이나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객체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 키프레임을 중심으로 주변 프레임을 다시 추출해서 로컬 윈도우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0번째 키프레임을 기준으로 이제 스트라이드가 1이고 K가 5, K는 모델에서 모델이 권장하는 이제 프레임의 수입니다. 그 K가 5라면 48번부터 52번까지 52번 프레임까지가 하나의 로컬 윈도우가 됩니다. 이 구간으로 키프레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짧은 움직임과 주변의 실제 관찰 정보를 보존합니다. 앞에서 구성한 글로벌 키프레임 셋과 각 로컬 윈도우는 이제 서로 별도의 경로에서 병렬로 디노이징 됩니다. 두 경로는 서로 다른 시간 범위를 보는데 글로벌 키프레임 경로는 영상 전체에 흩어진 키프레임을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긴 시간 범위의 전역 구조를 모델링하게 되고 로컬 윈도우는 가까운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과 객체 변화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경로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면은 각각 한계가 발생합니다. 글로벌 키프레임은 어, 주변 프레임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세부 움직임이 부족하고 로컬 윈도우는 멀리 떨어진 프레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 전체의 장기 구조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그래서 연결을 하는 과정이 글로벌 로컬 프레임 스와핑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위쪽에 50번째 글로벌 키프레임과 아래의 로컬 윈도우의 50번째 프레임은 동일한 시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초기 디노이징 스텝 단계마다 두 경로가 공통으로 포함하는 키프레임 시점의 레이턴트를 교환하는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로컬 윈도우에서 관찰된 객체의 형태나 움직임을 글로벌 키프레임에 반영할 수 있고 이후 디노이징 과정에서도 두 경로의 문맥이 이제 함께 반영되도록 합니다. 스와핑은 전체 40번의 디노이징 과정 중에 처음 8번만 적용을 하게 되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장면의 큰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두 경로를 정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후반부까지 계속 적용을 하면은 세부 정보의 이제 복원을 방해할 수 있어서 논문 연구에서는 실험을 따로 해서 초기 8번을 적용했을 때 화질과 시간 일관성을 종합해서 가장 안정적인 성능 균형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8번 초기 8번에만 이제 그 레이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의 과정에서는 영상 전체에서 처음 선택한 이제 희소한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GCG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이런 영상이 매우 길어지면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키프레임 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한 키프레임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키프레임과 로컬 윈도우만으로 중간 시간대를 충분히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예시를 보면 처음에는 1번, 81번, 161번 프레임만 키프레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각 키프레임 사이가 80프레임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 스케일 GCG 컨스트럭션이라고 이제 그런 과정을 수행을 하는데 먼저 키프레임 간격이 임계값 타우보다 큰 구간을 찾고 해당 구간의 중간 시점에 새로운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41번과 121번 프레임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때 기존 키프레임을 다시 생성하거나 여기 초록색 키프레임 이런 걸 다시 생성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성된 키프레임은 고정된 레퍼런스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미들 포인트 프레임만 기존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렇게 새로 생성된 키프레임까지 포함해서 동일한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어, 임계가 타워보다 지금 두 번째 단계도 크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에서는 다시 각 구간의 중간인 21번, 61번, 101번, 141번 프레임이 또 추가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축 거디언스가 점차 촘촘해집니다. 이때 생성되는 키프레임 수가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프레임 수 K를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은 키프레임 시퀀스를 서로 겹치는 시간 구간으로 또 나누어서 처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전체 영상의 큰 흐름을 확보하고 중간 키프레임을 단계적으로 추가해서 영상의 이제 시간적 커버리지를 이제 세분합니다. 앞 단계에서 만든 이제 GCG는 영상 전체의 구조를 담고 있지만 아직 희소한 그 키프레임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는 이 키프레임을 기준으로 중간에 모든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먼저 GCG의 각 키프레임을 저해상도 입력 영상에 대응하는 시점에 삽입합니다. 이렇게 삽입된 프레임은 시간축의 기준점으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프레임은 기존의 저해상도 입력과 마스크를 조건으로 아웃페인팅 됩니다. 이를 통해 키프레임 사이의 모든 프레임을 채운 저해상도 영상을 생성합니다. 이때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잠시만요. 전체 영상 길이가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면 서로 겹치는 템포럴 타일로 나누어서 병렬로 또 디노이징 합니다. 그래서 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각 타일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경기에서 장면이 완전 갑자기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에서 49번 프레임까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49번에서 바로 또 그 다음 타일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경기에서 장면이 갑자기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노이징 스텝마다 겹치는 레이턴트 영역을 이제 웨이티드 블렌딩 하게 됩니다. 어, 서플멘터리에서 이제 타일의 중심에는 높은 가중치를 경계에는 낮은 가중치를 적용해서 결과를 블렌딩 한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제가 이것도 예시로 한 거지 이제 논문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GCG의 전역 구조를 따르면서 전체 시간축이 완성된 저해상도 영상 이제 I 이제 저해상도 영상을 얻게 됩니다. 템포럴 컴플레이션을 통해 전체 프레임은 생성을 했지만 아직 결과는 저해상도이기 때문에 세부 정보가 이제 흐릿한 상태입니다. 먼저 이 저해상도 결과를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으로 목표 해상도까지 확대해서 I 틸트를 만듭니다. 하지만 바이큐빅 언샘플링만으로는 이제 얼굴이나 털 그리고 뭐 잔디 뭐 이렇게 같은 고주파 세부 정보를 복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자들은 SD 에딧 방식의 스파셜 리파인먼트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확대된 영상에 적당한 양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입을 하고 디퓨전의 중간 타임 스텝부터 다시 디노이징 합니다. 이때 원본 입력 영상과 마스크를 조건으로 함께 제공을 해서 관찰된 영역과 일치하면서 생성 영역의 세부 정보를 새롭게 복원하도록 합니다. 고해상도 영상 전체를 한 번에 처리할 수는 없어서 이때는 시간축뿐 아니라 공간축까지 함께 나누는 스페셜 템포럴 타일링을 사용을 합니다. 각 타일은 병렬로 이제 디노이징 하게 되고 매 스텝마다 인접한 타일의 공간 및 시간 오버랩 영역을 웨이티드 블렌딩 한다고 합니다. 앞에 템포럴 컴플레이션에서 확보한 전역 구조는 유지하면서 이 단계에서 고주파 질감과 세부 형태를 복원해서 최종 고해상도 아웃페인팅 비디오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실험 설정과 기존 방법과의 비교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플멘테이션 디테일입니다. 백본으로는 완 2.2 14빌리언 이제 I2V 모델을 사용을 했고 학습 영상은 768 by 768 해상도와 49프레임으로 구성했습니다. 데이터셋은 오픈비드 1밀리언과 거기서 1만 7천 개와 이제 레드스 270개를 사용을 했으며 백본은 고정하고 이제 랭크는 128, 러닝 레이트는 1에 마이너스 4제곱 로라로 학습했습니다.
두 단계는 입력의 시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로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시간적으로 떨어진 이속 키프레임을 각각 독립적으로 VA 인코딩하여 GCG 생성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에서는 영속된 프레임을 이제 기존 3D VA로 처리해서 전체 프레임의 아웃페인팅을 학습합니다. 추론 시에 로컬 윈도우 스트라이드는 정적 영상에서는 5, 동적 영상에서는 1로 설정을 하고 멀티스케일 GCG의 스레스홀드는 20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비교 방법과 평가 데이터입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M3DDM, 그리고 모시아, 그리고 인피니티 캔버스, 바스를 사용했습니다. 앞에 세 가지 방법은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이고 이제 바스는 WAN 2.1 비디오 DIT 기반입니다. 긴 영상에서는 각 방법이 제한한 추론 설정을 적용했다고 하고 모시아와 인피니티 캔버스는 영상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는 타일 베이스드 방식을 사용하고 바스는 이전 구간의 마지막 프레임을 다음 구간의 조건으로 사용하는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평가는 짧은 영상과 긴 영상 그리고 다양한 공간 확장 범위를 포함합니다. 이제 다비스에서는 720p 그리고 다비스 20에서는 더 큰 1080p 확장을 평가했으며 유튜브 VOS에서는 비교적 작은 해상도에서 성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팩셀스에서 약 500프레임 길이의 롱 비디오 20개와 숏폼 9개를 구성해서 장시간 일관성을 평가를 하고 숏폼은 세로형 입력을 이제 1280 by 720의 가로 화면으로 확장하는 설정도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량 비교 결과입니다. 표에서 이제 볼드체는 최고 성능, 그리고 밑줄은 두 번째 최고 성능을 의미합니다. 어, 간단하게 이제 지표도 설명을 드리면 PSNR과 SSIM은 원본 영역에 대한 복원 정확도를 평가를 하고 있고 FVD는 전체 영상의 품질과 시간적 자연스러움을 평가하며 이건 낮을수록 좋습니다. SC와 BC는 각각 객체와 배경 사이의 시간적 일관성 그리고 AQ는 프레임의 미적 품질을 나타냅니다. 전체 결과를 보면 아웃페인트는 이제 27개의 총 평가 항목 중에서 22개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을 했고 나머지 5개에서도 모두 두 번째 성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튜브 VOS에서는 PSNR과 SSIM이 기존 방법보다 큰 폭으로 향상이 됐고 FVD도 가장 낮아서 복원 품질과 영상 자연스러움이 함께 개선됐습니다. 큰 공간 확장을 수행한 다비스 20에서도 6개 지표 중에 5개에서 최고 성능을 보였습니다. 약 500프레임의 롱 비디오에서는 바스가 FVD에서 근소하게 앞섰지만 이제 본 연구도 나머지 지표에서 모두 최고 성능을 보였다고 하며 숏폼에서도 보고된 객체 일관성, 배경 일관성, 미적 품질이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이 정량 결과를 보고 특정 지표만 개선을 한 것이 아니라 복원 정확도와 장기 일관성, 시각 품질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비스 데이터셋의 정성 비교 결과입니다. 노란색 점선이 이제 모델의 입력으로 주어진 원본 영상 영역이고 그 바깥쪽이 새롭게 생성된 아웃페인팅 영역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이제 비교 방법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을 이제 표시합니다. 왼쪽은 512 by 512 입력을 1280 by 720으로 확장한 결과이고 오른쪽은 더 큰 1920 by 1080까지 확장한 결과입니다. M3DDM과 모시아는 확장 범위가 커질수록 생성 영역에 대한 심한 노이즈나 구조적 아티팩트가 크게 나타납니다. 인피니티 캔버스와 바스는 이제 개별 프레임의 품질은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이제 빨간 박스 부분의 배경 구조가 두 시점 사이에서 달라지거나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 연구는 원본 영역과 생성 영역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서로 다른 프레임에서도 확장된 배경 구조와 장면 구성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특히 오른쪽에 더 큰 공간 확장에서 이제 이러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어, 본 연구는 이제 GCG 통해서 확장형의 전역 구조를 먼저 고정을 하기 때문에 큰 공간 확장에서도 프레임 간 구조적 일관성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 500프레임으로 구성된 롱 비디오 데이터셋의 정성 비교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70, 140, 210, 240, 80번 프레임을 비교해서 장시간에 걸친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오른쪽은 빨간 박스로 표시된 인물의 얼굴만 확대해서 비교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M3DDM과 모시아는 생성 영역의 시각적 아티팩트가 크게 나타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굴의 형태나 이제 세부 표현도 불안정하게 변합니다. 인피니티 캔버스와 바스는 이제 각 프레임만 보면 비교적 자연스럽지만
멀리 떨어진 프레임을 비교하면 얼굴 형태나 안경과 같은 외형적 특징이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기서도 HL 아웃페인트는 서로 멀리 떨어진 프레임에서도 동일 인물의 외형이나 주변 장면 구조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다음은 가렸다가 다시 나타나는 영역의 장기 일관성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영상 중간에는 열차가 지나가면서 오른쪽 플랫폼 영역을 일시적으로 가렸다가 다시 드러냅니다. M3DDM과 모샤에서는 큰 확장 영역에서 전반적인 시야적 아티팩트가 나타났고, 인피니티 캔버스와 바스는 개별 프레임은 자연스럽지만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동일한 플랫폼에서 열차가 지나가기 전과 후가 다르게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도 HL 아웃페인트는 이제 잘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글로벌 로컬 프레임 스와핑의 효과를 확인한 어블리에이션 결과입니다. 왼쪽 위에 글로벌 키프레임만 보면 여기만 보시면 이제 표지판이 일부만 보이고 현재 키프레임에서는 표지판이 아예 관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브랜치만 사용을 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임의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 실제로 스와핑을 적용하지 않은 가운데 결과에서는 이제 왼쪽이 화살표가 아닌 가로막대 형태가 표지판에 생성이 되게 되고, 근데 이제 아래에 로컬 윈도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생성이 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로컬 프레임 스와핑을 적용하면 이 로컬 옵저베이션이 글로벌 키 프레임에 전달이 되면서 오른쪽처럼 실제 움직임에 맞는 화살표 구조를 생성을 하게 되고, 희소 키 프레임에서 누락된 정보를 주변 프레임의 관측으로 보완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량 결과에서도 스와핑을 적용했을 때 모든 지표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FVD가 141에서 이제 133으로 감소하면서 뚜렷한 향상을 보였고, 나머지도 모두 소폭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GCG 압축 방식과 스파셜 리파이먼트에 대한 어블리에이션 결과입니다. 오른쪽은 GCG를 공간축과 시간축 중 어느 방향으로 압축하는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합니다. 공간축만 압축한 결과에는 전체 시간 범위를 연결하는 키프레임 기반의 템포럴 앵커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템포럴 타일에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프레임 30에 있던 골대와 같은 구조가 이제 프레임 60에서는 사라지는 장기 시간 불일치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시간축만 압축한 경우에는 키프레임을 통해 긴 시간 구조는 확보할 수 있지만 넓은 공간을 여러 타일로 독립적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접 영역에서 선수나 배경이 반복되거나 구조가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간과 시간축을 함께 압축한 최종 HL 아웃페인트 방식은 제한된 입력 범위 안에서 전체 공간 구조와 장기 시간 정보를 동시에 확인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보입니다. 아래쪽은 이제 스파셜 리파이먼트의 효과입니다. 템포럴 컴플레이션 결과를 이제 바이큐빅 업샘플링만 하면은 소의 털과 잔디, 그리고 인물의 얼굴, 그리고 하키 스틱의 글자처럼 세부 정보가 흐릿하게 남습니다. 반면 스파셜 리파이먼트를 적용하면 고주파 질감과 그 구조가 다시 생성이 되면서 더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GCG의 공간 시간 압축은 전체 구조와 장기 일관성을 확보하고 스파셜 리파이먼트는 코르스 단계에서 손실된 세부 정보를 복원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HL 아웃페인트는 큰 공간 확장과 긴 영상 생성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비디오 아웃페인팅 프레임워크입니다. 먼저 저해상도 GCG를 통해서 영상 전체의 전역적인 장기 구조를 구성하고 글로벌 로컬 프레임 스와핑을 통해서 희소한 키프레임에서 부족한 정보를 인접 프레임의 관측으로 보완합니다. 이후 콜스트 파인 방식으로 시간축 어디언스를 전체 프레임으로 확장하고 스파셜 리파이먼트를 통해서 고해상도 세부 정보를 복원합니다. 이를 통해 큰 공간 확장과 긴 영상 생성에서도 기존 방법보다 안정적인 구조와 시간적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GCG 생성부터 템포럴 컴플레이션과 스파셜 리파이먼트까지 여러 단계의 디퓨전과 타일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크고 리얼타임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확장 범위가 지나치게 크면 GCG 생성 방식에서 강한 다운 샘플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주파 정보가 좀 손실이 되고 생성 영역이 흐리거나 지나치게 매끄럽게 표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매우 길어질 경우에 제한된 키프레임과 로컬 윈도우만으로 모든 시간적 변화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말을 하며 논문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